간단하게만 조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여기 책에 다 이미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그 분석표 2학기 중간고사 분석표 보시면 뭐 예전과 똑같이 1번부터 8번까지 워드마스터 예문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어. 뭐 여러분들 여기 다 이렇게 답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됐죠. 근데 이거는 여기 1번부터 8번 8문제 어휘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데이 1부터 25니까 40개씩 하면 몇 개입니까? 1000개죠, 1000개. 그러니까 단어가 1000개인데 그 중에 8문제 나와요. 8문제 나오니까 이게 뭐 확률로 보면, 퍼센트로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 데이 하나를 열심히 공부한 거기서 한 문제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총합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의 총합이 10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점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1000개를 봐야 8문제를 맞추니까 몇 퍼센트 나오는 겁니까? 계산이 뭐 1%도 안 돼요. 1%도. 1%도 안 나와요. 내가 공부한 것에 1%도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공부한 것에 1%도 안 나오는데 10점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점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를 안 하면 점수를 따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도 이건 데이 26부터 오늘도 숙제가 나갑니다.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내가 공부한 것 중에 1% 미만으로 출제가 되는데 10점이다. 이게 늘 이제 그 양서구 시험에서 이제 학생들이 괴롭죠. 이게 밀리면 괴로운 거예요, 결국에.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험지에서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나오긴 나왔으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공부한 것의 1%다. 1%가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교과서 문제가 5, 6, 뭡니까? 5과 6과 교과서 문제. 근데 이거는 우리 워크북에서 이미 다 한 것들이죠. 워크북에서 다 한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죠? 뭐 교과서 문제, 어휘 추론, 대명사 추론. 쉽게 말하면 꼼꼼하게 읽어봐야죠.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키워드 중심. 핵심 내용과 거기에 맞는 영단어.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불일치. 해석 문제죠. 간단한 해석 문제니까. 그 다음에 여기 수능 특강. 이제 이렇게 쭉 한 10문제 가까이가 쭈루룩 나옵니다. 수능 특강. 거기에 외부 지문까지.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이 저기 번호가 잘못되어 있네요. 23번이죠. 23번 외부 지문. 24번 맞네요. 역접의 관계예요. 외부 지문 24번이 그나마 점수대가 좀 높고 난이도도 좀 중정도 되는데, 외부 지문을 역접의 관계의 문장 삽입으로 출제했다는 것은 여러분 선생님들이, 양서고 선생님들이 출제하면서 난이도 조절을 한 거예요. 쉽게 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역접이 아니라 뭐 추가라든지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재진수를 내거나 역접이 아닌 예시를 내거나 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역접을 냈단 말이에요. 역접을. 그럼 문제가 쉽다는 소리예요. 내용이 바로 바뀌는 걸 낸 거니까. 그죠? 좀 차분하게 문제를 풀었으면 내용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여기 문제 풀면서 순서, 그 다음에 빈칸이 되게 많았죠. 빈칸 3개, 순서 삽입 하나. 여러분들 이걸 보면 순서 삽입은 전부 다 어디서 출제하죠? 선생님이 어디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 있죠?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워크북. 우리 워크북에서 순서 삽입 다 나온 거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크북을 매일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빈칸, 키워드 빈칸인데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16번이 제일 어려웠었네요. 16번이 그 빈칸 단어를 서술형으로 쓰는 26번.
16번, 16번. 16번 단어. 이 16번 단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본 실력이죠. 동의어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빈칸에 들어갈 한국어가 뭐죠? 16세부터 8세 아이들은 참다가 들어가야 돼요. 참다. 거기에 원래 들어간 단어는 뭐였죠? 참다가 뭐 reject나 stand나 버텨낸다, 참다, 거절하다 단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참다의 단어에 맞는 걸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다라는 단어, 그죠? bear가 곰만 있는 게 아니죠. 곰이 아니라 동사로는 품다, 참다, 생각을 품다, 참다, 그죠? 그래서 참다라는 단어를 역시 이제 이거는 이제 평소 실력으로 풀 수밖에 없는 동의어 공부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틀린 게 역시 서술형이죠. 서술형. 서술형 부분을 보시면 서술형. 서술형 1번은 점수를 그냥 내준 거죠.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 점수 그냥 뭡니까? 난이도 조절을 하느라고 이거는 그냥 점수를 준 거죠. 이 서술형은 점수를 줬다고 봐야 돼요. 교과서 문제를 순서를 서술형으로 낸 것은 이건 그냥 점수 준 거죠, 여러분한테. 논술 2번 빈칸 추론이지만 교과서의 본문학습 중에서 핵심 내용, 그죠? 마지막 부분, 지금은 이렇다.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는 그랬지만 전에 중요했던 것이 지금 중요한 걸로 바뀌는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에 A, B, C가 그대로 나왔고요. 이것도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하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교과서를 그대로 낸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논술 4번은요. 논술 3번도 사실은 그냥 한글 보고 영작이니까 이것도 그냥 교과서 빈칸 추론, 이거는 뭐 그냥 이건 다 하예요. 하. 좀 낮은 수준이고요. 논술 4번은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대동사, 대명사. 대동사, 대명사. 그죠? 뭐뭐 하듯이. 그죠? 뭐뭐 하듯이. 그죠? 대동사, 대명사 문제. 대명사의 명사, 대동사의 원래 동사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해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 4번을 절대로 이걸 서술형 문제여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문제. 정확한 해석, 평소에 정확한 해석 습관을 갖지 않으면 대명사를 그냥 대충 해석하고 대동사를 그냥 대충 해석하면 이런 것들은 영원히 고쳐지지 않고요. 어법 문제로도 잘 나오고요. 어법 문제로 나와도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해석 문제다. 태호야, 오케이? 결국에는 해석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 5번. 논술 5번이 여기는 이것도 서술형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요약이에요. 요약. 그러니까 좋은 것을 더 낫게 만드는다라는 주제예요. 주제. 좋은 거를 더 좋게. 이미 잘 되어 있는 디자인을 더 좋은 디자인으로 바꾼다가 이 글의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굿과 베러가 들어가는, 그죠? 뭐 아주 어렵다고 볼 수는 어렵지만 잘 만든 문제지만, 그러니까 쉬운 걸로 가지고 되게 잘 만들죠. 쉬운 거를 가지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6번이 차라리 어려웠죠. 이건 내가 중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상 상으로 바꿔도 돼요. 근데 이제 단순 단어 빈칸이라서 제가 그냥 중으로 해놨습니다. 키워드가 결국에는 언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시작이다. 라는 아주 좋은 글이라고. attrition.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죠. 그거와 비슷하게 오늘도 여러분 학교 지문에서 나옵니다. 학교 지문 여러분들 숙제로 나온 거 있죠. 기말고사 대비. 그거 오늘 지문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maker다. 아주 좋은 문제였고요. 논술 7번은 지금까지 나왔던 영영 뜻을 뒤집고 동사로만 3개가 나왔네요. 제가 여러분 나눠드렸던 영영 뜻
단어 첫 번째 1번 문제가 stand to였죠. 어디에 버티다, 견디다. 그게 이제 논술형 2번으로 나왔고요. could not stand.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번은 그냥 attend. 그죠? 3번은 뭡니까? 병에 걸리다라는 표현. 뒤에 disease만 봐도 그냥 contract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연관성이 있었다.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한 단어고 1번은 조금 평소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왜냐면 우리 이 attend가 우리 그 수능 특강에서는 무슨 뜻으로 나왔죠? 참석하다, 학교를 다니다라는 뜻도 있었지만 이 단어를 내가 강조했는데 이 단어가 시험에 좀 안 나왔네요. 두 번째 뜻으로 뭘로 쓰였었어요? attend to. 정보를 뭐하다? 정보 처리로 나왔었죠. attend가. 기억 안 나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도현아 왔어? 정보 처리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 시험지 분석지 하나 가져가세요. 여기 이번 시험 분석지. 여기 분석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주 평이한 점수.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번 중간고사를 기말고사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의 배점을 보세요.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배점들, 좀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의 예를 들면 16번 같은 거, 이것도 이제 3.3으로 돼 있는데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배점을 크게 올리지 않았고, 예를 들면 1번 서술형 1번과 2번 굉장히 쉬운 것에 점수를 배점을 많이 줬어요. 오히려 어려운 것을 배점을 낮췄고, 이거는 선생님들의 배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기말고사에서는 저번 1학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바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배점을 많이 주고 쉬운 문제에 배점을 적게 줄 수 있어요. 기말고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기말고사 대비를 하실 때는 중간고사보다 분명히 점수를 조정을 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의 점수를 좀 낮게 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정말 아쉽습니다. 단어가 다 지워졌는데. 예. 마지막 단어 하나 안 줬죠. 마지막 단어 하나 안 주고. 나머지 건 다 주어져 있죠.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출제 어디에 됐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수능 특강에 어디에 나왔었는지 다 출제 다 적어놨어요. 번호.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 출제된 것에 어디 부분에서 조금 공부를 좀 취약하게 했는지를 오늘 꼭 마무리를 좀 하세요. 그래야 다음 우리 이제 기말고사 대비에 충분히 대비가 될 것이고, 제가 요거 하나 보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 기말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그 뒷장에 있습니다.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을 좀 많이 냈죠. 중간을 많이 내고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이건 1에서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은 저번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외부 지문이 하나 나온 거. 이제 점점점 외부 지문의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저번에도 이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를 외부 지문으로 하나 뺀 정도? 자, 요 부분을 조금 잘 보세요. 어휘가, 지금 내가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이거 작년 거 중간고사 거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뭐가 좀 바뀌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총평을 좀 드리면, 아주 큰 틀, 정해진 아주 큰 틀은 비슷해요. 근데 세부 유형을 보면 전부 다 바뀌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공부만 해가지고는 점수를 유지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 좀 당황했을 수 있었던 이런 변화를 준 거 있죠. 변화. 매번 시험이 진행될 때마다 선생님들이 세부 유형에 지금 변화를 주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어휘 문제를 이렇게 바꿔놨죠. 서술형 어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여기 11문제가 합쳐지면 9문제, 2문제로 나뉘어지는데 단순한 예문에서 나오는 것과 서술형 어휘 추론으로 나오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서술형도 저번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변경과 변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시려면 본래 원문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는 결국에는 원래 지문에 대한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워크북에서 적중된 것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양 중에 일부가 맞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문에 대한 숙제와 매일매일 주어지는 양을 그때그때 끝내지 않으면 몰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휘가 1000개에서 8개 나와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의 이거를 하루 날 잡아서 벼락치기로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서술형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제가 계속 디테일한 자꾸 유형을 바꿔가면서 선생님들이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저번 분석한 거하고 이번 분석한 거하고 세부 유형만 비교해봐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뭐다? 빠지지 말고 평소에 열심히 하자. 밀리지 말자.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도 워드마스터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26부터. 일찍 시작하면 하나씩 볼 수 있어요. 이걸 뒤로 가서 몰아서 하면 2개씩, 3개씩 봐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마치고요. 이번에 기말고사의 프린트가 바로 지금 온라인 프린트가 나왔죠? 그거 수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